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달입니다. 근 6개월 동안, 이제 6개월이 좀 더 됐지, 한 7개월, 8개월 정도,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적정가를 좀 계산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적정가라고 봐야겠죠? 더 디테일하게는 1차 매수가, 뭐,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말씀드린 1차 매수가가 거의 90% 이상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매수한 것들은 뭐 다들 아시겠고, 그리고 1월 15일 날 이거 메인 주제는 테슬라였죠. 테슬라였는데 이때 제가 애플 1차 매수가도 분석을 해서 책정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애플 이때 당시 애플 1차 매수가 165불 책정했었는데, 거의 한 3달 반, 4달 가까이 지난 현재 애플이 165불이 왔죠. 그래서 165불을 찍고 현재 뭐 180불, 더 올라갔구나. 180불이 이제 적정가라고 봤던 거고, 현재는 갭 상승을 해서 183불 정도에 위치해 있네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분석이 이제 애플의 최근 적정가는 한 180불 정도로 보여지고, 어떤 획기적인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한 현재 퍼포먼스를 유지한다면 180불이 적정가로 보여지고, 그래서 1차 매수를 165불에 하면은 괜찮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만약에 애플을 매수한다면 또 좀 기다려야겠죠. 그래서 대략 뭐 애플이 많이 올라서 이제 뭐 신규 매수를 해야겠다, 이렇게 또 하고 싶다, 이런 분들 많으실 텐데, 기다리세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을 인내하면 반드시 그 열매는 굉장히 달콤하게 오기 때문에, 또 기다리면은 매수 타이밍이 옵니다. 일단 애플 가격적인 면 이외에 이번 주에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자, 애플 같은 경우 최근에 엄청난 자사주 매입 발표를 했죠. 물론 소각을 하겠지만. 그리고 제가 게시글로 1분기 때 애플의 어떤 세일에 관련된 이런 사진들을 보여드리면서, 애플이 세일을 이렇게 처음으로 많이 하고 있다, 대략 한 10에서 30% 정도의 세일을 하고 있다, 애플이 1분기. 그렇다라는 건 어떤 이 실적에서의 수치를 마사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량을 좀 털어내려고 노력을 했다. 그 결과 얼마 전에 있었던 실적 발표에서 마사지가 잘 됐고, 그래서 이에 플러스 엄청난 자사주 매입 소각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뭐 7, 8%가 올랐죠. 굉장히 좋아 보이죠, 여러분. 근데 제가 느낀 점은 뭐냐면은, 애플이 정말 쥐어짜고 있다. 어떻게든 버텨서, 또 제가 며칠 전에 올려드렸던 또 애플 세일 몇 프로였죠? 지금 이제 10에서 30%가 아니라 50%까지 세일. 이거는 물론 M1 칩이 탑재된 게 50% 정도, M2 칩이 탑재된 게 한 30% 정도. M2 칩이 30% 세일도 1분기 때 M2 탑재된 게 한 10% 세일을 했어요. 근데 무려 3배나 더 높은 할인을 현재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물량을 내보내는 거는 2분기 실적 발표에 반영이 되겠죠. 그렇다라는 건 만약에 그 다음 3분기 때도 상황이 더 안 좋다, 그럼 50% 이상 세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무슨 저기 아웃렛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브랜드 이미지가 크게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2분기 실적 발표를 위해서 현재 세일을 50%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어찌 보면은 배수의 진을 친, 정말 이제 쥐어짜고 마른 걸레가 될 때까지 쥐어짜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자사주 매입도 어마어마하게 발표를 했고, 그래서 그럼 과연 애플이 저는 시간을 최대한 버는 것도 2분기다 라고 보여져요. 왜냐면은 이제는 더 이상 뭘 할 게 없고, 그 다음에
뭘 위해서 시간을 버냐? 이제 뭐 AI가 탑재된 스마트폰, 애플폰, 뭐죠? 아이폰이라든지 뭔가 준비한 걸 이제 마지막에 승부를 건다, 이런 느낌으로 명확히 보여져요. 그래서 2분기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세일을 해서 물량을 다 판매를 해서 시적 발표 마사지까지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3분기 때 승부를 보는 이런 느낌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뭔가 이렇게 무리해서 산다기보다는 다시 한번 적정가 밑으로 한 10% 이상 빠진다면 거기서부터 이제 매수를 해야 이러한 정말 긴박한 상황을 버틸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느낀 점은 거의 맞을 거예요. 제 생각이. 이런 느낌으로 지금 애플이 사업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애플에 대한 얘기를 또 좀 했고, 그리고 오늘 댓글이 우연히 달린 게 이제 성구한, 그러니까 저점에 대한 그런 이제 칭찬을 해주신 예전 영상이라 잊고 있었는데, 저도 뭐 1차 매수가를 얼마로 말씀드렸는지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보니까 2월 초 정도 방송을 했더라고요. 스타벅스, 물론 이제 제가 살려고 분석한 건 아니고 제 구독자분이 스타벅스 질문을 주셔서 이때 당시에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이때 당시에 제가 스타벅스 매수가 책정을 했던 게 2월 달이니까 아마 요때쯤이었을 거예요. 요때 갑자기 음봉이 박히면서 이거 뭔가 살만한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질문을 주셔서 제가 이 가격은 좀 별로고 그때 뭐 배당이라든지 뭐 퍼라든지 여러 가지를 계산해서 한 70에서 75불 정도는 와야 이제 배당도 한 3%가 되고 퍼도 한 20 정도가 되면서 그나마 1차 매수를 좀 할 만한 때다. 그리고 물론 그때 당시에 이제 커피에 대한 원자재 선물가가 너무 비쌌기 때문에 이 가격이 또 별로라고 말씀드린 어떤 한 근거로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73불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말씀드렸던 1차 매수가가 왔는데, 이거는 뭐 굳이 이거를 뭐 저라면 이렇게 많이 사고 싶지는 않아요. 사고 싶은 종목 이외의 어떤 종목이기 때문에, 물론 개인마다 이 종목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은 분명히 살만한 가격이지만 이걸 뭐 몰빵을 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반드시 한 3차 매수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분석했던 게 스타벅스 1차 매수 좀 오타가 있죠. 70에서 75불 정도 책정을 했고, 그렇다면 한 배당은 3% 정도 될 거고 퍼는 한 20 정도 될 거다. 그래서 밑에 세부 지표를 좀 보면은 배당이 3% 정도 딱 이제 됐죠. 그리고 퍼가 20 정도. 근데 솔직히 이거를 좀 저 같은 경우 1차 매수를 좀 굉장히 시원하게 크게 들어가죠. 야금야금 사는 게 아니라 한 번 살 때 이제 뭐 전체 금액의 한 10에서 20%뭐 이렇게 한번 딱 때려놓고, 만약에 2차 매수가 오면은 또 크게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스타벅스라면 한 5% 정도 뭐 그 정도 들어가지 싶어요. 그리고 한 2차 정도가 되면은 한 10%. 근데 그렇게 해서 내키진 않지만 매수를 한다고 하면 뭐 그 정도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1차 매수가가 와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난주 라이브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적정 주가는, 물론 이것도 1월 15일 날 방송을 했던 건데, 적정 주가는 180불로 보여지고 현재 이 적정가에 와 있죠. 뭐 한번 갭상승을 따닥 두 번을 하고 이제 적정가에서 약간 좀 한 3일 정도 머무르고 있는데, 그래서 1차 매수가를 말씀드렸을 때 사신 분들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추후에 뭐 빠질지 뭐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월달 이 당시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180불에서 사면 계속해서 넘나드는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도 보시면은 만약에 그때 제가 적정가라고 했다고 180불에서 사면 분명히 넘나든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계속 넘나든단 말이에요. 계속. 그쵸? 그러면 버티기가 쉽다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가에서 살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로 난 테슬라를 믿고 장기 투자를 할 거다라고 하면은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하셨죠. 그래서 잘 사신 분들은 편안하게 좀 들고 갈 수 있겠죠. 안전마진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안전마진이 이런 이유에서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해서 책정했던 가격이 와야 올 때 사야 굉장히 좀 심신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은 추후에 다시 어떤 변동이 있을 때 다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핏 마진이 언제께 지금 반영이 돼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때 제가 1월 달에 방송했던 게 프로핏 마진이 11%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업데이트가 언제 된 건지 모르겠지만 14.4%면은 굉장히 훌륭하다. 굉장히 훌륭하다. 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더더욱이 이 업데이트된 지표를 봤을 땐 140불에서 샀다면 굉장히 좋은 수치로 보여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말씀 잠깐 드렸고. 최근에 조금 안타까웠던 게 캐터필러가 잘 내려오다가 지금 여기서 머물러 있어요. 지금 우리가 책정했던 적정가 340불 요 언저리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데 이 한번 장대 음봉 찍히고 오나라고 해서 사실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때 이제 캔들이 음봉이 이제 딱 두 번이 찍히고 이제 힘내면 되겠다. 이거 단기 채권 팔아서 들어가야겠다 했는데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가장 매수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 캐터필러입니다. 캐터필러. 그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주면은 정말 시원하게 들어가 주려고 합니다. 조금만 힘을 더 내주길 바랍니다. 캐터필러.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동안 분석했던 거 그리고 사고 싶었던 종목을 좀 말씀드렸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이거는 이제 재미삼아 이제 우리 장기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안전마진이 이렇게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내려와도 좀 그렇긴 하겠지만 다시 또 그만큼의 2배의 상승을 또 하겠죠. 기술적인 걸 좀 보자면 현재 뭐 RSI나 머니플로 인덱스 약간 한 중단에서 약간 위에 뭐 53에서 현재 머니플로 인덱스 한 57 정도 한 B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거의 지점과 좀 비교를 해본다면은 자 요때죠. 지금과 현재 동일한 포인트가 요때 요때 뭐 이 정도 구간이 같은 이제 RSI 지점일 때의 가격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점점 같은 지점의 RSI인데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렇다는 건 굉장히 좋은 그런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물론 이게 100% 기술적이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차트 그림 보고 장난질 치는 거고 이거는 실제 이런 추세를 이제 계산한 값의 차트를 대입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확연한 이제 상승 추세에 있다. 뭐 그렇다고 이게 뭐 하루에 막
그렇게 막 갭상승을 하면서 이런 점프를 하는 애는 아니고 이제 조금씩 물론 오르고 떨어지고는 하겠지만 좋은 우상향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근데 뭐 이게 뭐 한두 달 있다 팔 것도 아니고 뭐 추세가 또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그냥 재미로 보자 해서 이제 제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재미로 보자 하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최근에 좀 안 좋죠. 최근에 좀 안 좋은데 이거를 사실 그래서 뭐 떨어지면 얘가 막 엄청나게 하락을 한다? 뭐 다시 뭐 60에서 62불 언저리가 온다 하면 또 추가 매수를 좀 할까 이런 고민 중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뭐 물론 이렇게 좀 떨어졌지만 퍼포먼스가 나쁜 게 아니에요. 퍼포먼스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RSI도 이미 좀 어떻게 보면 공포와 탐욕 구간 이런 느낌으로 좀 보자면 약간 좀 공포 구간에 진입했다. 요 지점 뭐 한 요 지점인데 벌써 어마어마한 가격 차이가 있죠. 그렇다는 건 사실상 뱅크 오브 아메리카보다도 퍼포먼스가 더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만약에 여기서 뭐 한 10% 이렇게 더 빠진다라면 제가 사실 불타기에는 굉장한 그런 반감이 있는데 불타기를 할 용의가 충분히 있다. 한 10% 정도가 더 빠진다면 네 그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어닝이 5월 7일 애프터마켓에 어닝이 있네요.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그래서 뭐 그냥 그것도 어닝도 재미로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 희대의 바나나 넥스테라 얘가 미친 게 아닌가. 지금 현재 넥스테라 계좌의 수익률이 한 23% 되는 것 같은데 조정이 적정가는 적정가예요. 지금이 이제 좀 적정가가 아닌가. 70불 정도가 제가 적정가 말씀드렸는데 좀 조정이 좀 오고 다시 이렇게 가고 이렇게 좀 스무스하게 가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너무 좀 오버페이스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 물론 이게 그렇다 이렇게 좀 약간 오버페이스가 나오는 것 같은 거는 어떤 뉴스라든지 뭐 이런 양념들이 가미된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거 뭐 뉴스를 찾아보고 이런 게 아니라 모르겠지만 모르긴 몰라도 분명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오버페이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이게 계속 올라갈 거를 기대하지 마시고 또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길게 가다 보면은 어느샌가 뭐 한 80불 그리고 뭐 90불, 100불 충분히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잘 들고 가면은 된다. 네. 뭐 퍼포먼스 안 봐도 너무 좋겠죠. 뭐 지금 뭐 한 요 정도 요 지점이죠. 뭐 63불 그리고 뭐 60불. 근데 지금 70불이죠. 그렇기 때문에 퍼포먼스 굉장히 좋다. 그래서 종목들을 참 잘 골랐다. 다시 봐도. 그리고 코카콜라는 뭐 코카콜라 지금 계좌에서 보면은 수익률 15%인데 사실 이때 더 샀어야 돼요. 이때 왜냐면 1차 매수를 생각만큼 많이 못 샀어요. 생각만큼 많이 못 사서 이때 샀어야 되는데 좀 깜빡했어요. 얘는 사실은 정말 안 보기 때문에 뭐 아쉽지만 뭐 봐서는 6이 12, 50은 너무 밑에고 뭐 나중에 언젠가 좋은 가격이 오면은 조금 물량을 더 채워놓고 싶은 또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지켜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일전에 제가 게시판에서 넥스테라 얘기하면서 이제 맵에서 갑자기 이게 원래 이 자리가 넥스테라 자리인데 얘 뭐지? 하고 이제 올려드렸었죠. 그래서
근데 적정가는 제가 책정을 못했죠. 그때 당시 이걸 언급드렸을 때가 한 요맘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요맘때쯤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뭐 미쳤나봐 이게. 그래서 얘가 도대체 적정가가 얼마나 될까 봤는데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서. 그래서 일단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서 이거는 뭐 절대 살 지금 뭐 그런 마음은 없고, 좀 빈칸들이 다 채워지고 나서 뭔가 이제 분기보고서 나왔나? 아, 나왔겠네. 이거를 자 넥스테라 이번에 분기보고서 뭘 봤더라? 뭔가를 봤는데, 아, AEP를 봤고 넥스테라를 봤고, 방송에서 언급은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냥 보고 별거 없구나 해서 방송에서 말씀 안 드렸는데, 이거 빈칸들 좀, 일단 제가 이거 시간 날 때 분기보고서 좀 보고, 한번 빈칸들은 거기 있겠죠.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좀, 요즘에 너무 바빠서. 근데 어쨌든 뭐 지금 이거를 막, 어, 그래프만 봐도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뭐 급한 건 아니니까 천천히 보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캐터필러가 좀 힘을 내줘서 와줬으면 좋겠다. 매수를 바로 들어갈 거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식 지수 좀 측면으로 보면은 일단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프를 좀 볼게요. 그래프를 단기적인 좀 그래프를 좀 보자면은, 일단 S&P 500를 좀 보면 지금 여기가 이제 중앙선인데, 보면은 개미들의 매수가 가장 많아요. 개미들의 매수가 현재 가장 많고, 여기가 중앙선인 딱 중간값인데, 지금 보면은 어 조금 더 라인의 명확성을 위해서 줄여보면은, 지금 현재 개미들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샀어요. 계속. 물론 이제 개미들의 액수가 이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좀 드라마틱한 이런 곡선은 생기지 않지만, 계속 꾸준히 시장에 돈을 퍼부어서 지금 현재는 가장 많이 매수를 한 그런 주체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개미고, 그 다음에는 이제 큰 손들이 4월 중순까지 가파르게 매수를 했다가 조금은 물량을 줄인 그런 모양새예요. 그리고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보면 3월 중순부터 꾸준히 차익 실현을 하면서 이제 4월 한 초 중순 그 사이쯤부터 조금 매수를 한, 그냥 뭐 매너상 매수를 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건 개미들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또 보면은 비슷해요. 조금 줄여서 라인의 명확성을 좀 보자면, 마찬가지로 중앙 라인을 조금 표시를 해보면, 비슷하지만 좀 더 개미들이, 이거를 확대해도 그렇고 줄여도 그렇고 좀, 자, 개미들이 가장 많은 매수를 한 현 상황이고, 이제 큰 손들은 이제 조금씩 또 매도를 해서 그냥 중간값 정도 잡아놓고 좀 홀딩하는 그런 느낌이고, 기관들 마찬가지 4월 초부터 이제 조금씩 매도를 해서 관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음, 전체적인 시장을 개미들이 좀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
요런 느낌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기관들은 조금, 그리고 그 S&P 500 같은 경우에는 꽤나 매도를 해서 장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재미로 한번 말씀드렸고, 어쨌든 지금 뭐 막 옐런이 계속 장난질을 치네. 그래서 이거 언젠가 박살나네. 아니다. 옐런이 대선 때까지는 계속 퍼포먼스가 좋을 거다. 뭐 AI가 시장을 이끌 거다. 뭐 대략 이런 류의 얘기들, 그리고 이런 방송들이 많은데,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거에 휩쓸려 다니고, 그냥 재미로 보면 돼요. 재미로. 근데 이 또 갈대 같은 개미들의 마음은 항상 이런 걸 볼 때마다 이게 이 말이 맞구나, 저 말이 맞구나, 그래 사야겠구나, 팔아야겠구나, 마음이 굉장히 갈대같이 많이 흔들릴 텐데, 이런 거는 그냥 뭐랄까, 내공을 계속 쌓아야 돼요. 재미로 보고, 주식의 가장 중요한 건,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적정가다. 적정가가 가장 중요하다. 정말 최소한 못해도 적정가에 사야지. 이거를 그런 뭐 뉴스나 이런 분위기 뭐 이런 것만 보고 사지 마시고, 적정가. 물론 가장 베스트는 안전마진이 확보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런 뭐 1차 매수 책정하는 이런 가격에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휩쓸리지 말고 딱 정해놓, 이 주식은 적정가가 요 정도로 보여지고, 그러면 무거운 애들은 한 10%, 5%, 10%, 아니면 좀 폭이 큰 애들은 적어도 한 20%, 15에서 20%를, 물론 이제 그 1차 매수가면은 뭐 PER이 몇이고 뭐 배당 주면은 배당이 얼마고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프로필 마진이 얼마고 생각해야겠지만, 어쨌든 이런 가격에 사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뉴스에 흔들리지 말고 잘 해나가면 된다라는 걸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번 주는 대략 요 정도 정리를 하면 제 생각을 다 말씀드린 것 같고, 이제 조만간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가 열릴 텐데, 뭐 그것도 특별한 건 없죠. 그냥, 근데 다만 이제 그레그 아벨이라든지 그런 새로운 사람이 나오는 그런 또 재미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주도 한 주 또 제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또 정리해서 다음 주 주말쯤에 한번 방송하겠습니다. 항상 행운이 따르시길 바라고, 화이팅 하시고, 주식 잘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댓글에 올바른 투자를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그런 고마운 댓글을 봤는데,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정확히는 올바른 투자라기보다는 안전하고 잃지 않는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뭐 주식엔 정답이 없으니까. 네, 하여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